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임종석은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큰 가닥에서 정리가 되고 이낙연은 더 외로운 미래가 되고 그 꼴만 더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일정하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불이익을 받은 분 중에 상당 부분들이 그래도 승복이 주류가 되고 그리고 비교의 대상인 국민의힘이 알고 보니까 더 엉터리고 거기다가 제3지대라는 것은 사실 선택지에서 거의 의미가 없고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결국 다시 원래 그래 이 선거가 그럼 뭐지? 결국은 윤석열 국정을 이렇게 무능한 국정을 김건희 여사가 막 저렇게 사고 치는데 그냥 놔두는 국정을 그대로 갈 거냐 아니냐 국회까지 넘겨줄 거냐 아니냐 딱 그것 하나 원 퀘스천이잖아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내주 이제 본선거 기간 한 달이 남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의 합류를 기대했던 이낙연의 외로운 미래에서 불만 섞인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이낙연은 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원망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임 전 실장이 몹시 고통스러웠을 시기에 저와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건 고맙게 생각한다. 여기에 기자가 임종석과 연락을 이어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낙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단지 오늘 아침엔 연락하지 않았다. 그 회동에 관해선 임 전 실장이 먼저 연락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나의 광주 출마 기자회견까지 연기하면서 그의 합류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지금 안 된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라며 이낙연은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임종석 때문에 미뤄왔던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자, 임종석이 큰 잘못을 했네요. 괜히 외로운 사람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석현 전 의원은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어제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새로운 미래의 합류를 전제로 민주당 탈당을 약속했다. 임 전 실장이 아침에 전화를 안 받고 페이스북에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밤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 같다. 기대를 많이 했지만 임 전 실장의 결단을 존중한다. 자, 결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매기는 거죠. 임종석이 막판 배신하자 오프 더 레코드 해야 할 부분을 폭로하면서 임종석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석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영표, 서른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연합이 잘 성사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최소 5석에서 10석, 임 전 실장이 가세한다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그게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말 자체도 어폐가 있습니다. 현재 서른과 홍영표도 모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탈당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낙연 당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대하자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으로 끝내 돌아갈 거야.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낙연 당에 속할 수 없어. 이 소리죠. 그리고 오늘 박용진은 방송에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저격하는 발언을 합니다. 새로운 미래 세력들은 민주당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린다. 자, 자신의 지역구 경선이 이번 주에 진행되니까 당원들을 향해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임종석의 그 측근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조금 쉰 뒤에 계획을 다시 잡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반 이재명 스탠스를 공히 취하면서 나중에 민주당이 망하면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각기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들이 뭉쳐봐야 지금의 새로운 미래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실적인 그들의 분탕질은 끝났고 환상 속의 그대들만 각기 남아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민주당 분탕 세력은 와해됐다. 오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의 전망대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될 MBC 패널 조사와 그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공천 결과에 대한 국힘 대비 비교 우위가 드러나 잠시 출렁였던 윤석열 심판 구조가 원점에서 되살아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
오늘 국힘에 입당한 김영주의 철면피 발언이 화제입니다. 지금 그건 아직 제가 22대 총선 끝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삶이 뒤로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방향이 어떤가도 못 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21대 들어온 다음에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한다는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유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영주는 국힘의 노동정책의 방향이 어떤가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69시간 밀어붙이는 걸 못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외친 적은 없고 다만 옆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파를 떠나 누가 봐도 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철판 깔고 말하는 정치인의 구역질 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왜 김영주가 민주당에서 하위 20%에 들어갔는지 현재 민주당 공천이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김영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힘으로 입당한 김영주는 전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최현일 민주당 후보와 대결할 것이다. 최근 김영주가 1,500명 민주당 당원들을 데리고 국힘으로 간다고 했는데 실제 탈당 자료를 보니 대부분 허수였다. 또한 최현일 후보는 김영주가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할 때를 두려워했었는데 국힘 후보로 넘어가서 오히려 다행이고 선거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영등포 지역의 국힘 진영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신의 후보가 돼서 국힘의 조직표를 다 흡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김영주 저런 걸 좋다고 주어가는 국힘당이 얼마나 모자라 보이는지 한동훈은 알까 모르겠습니다. 라스뉴스!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는 조앤 CNI에 의뢰한 서울 도봉구 을 선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오기영 후보와 강민석 후보가 국힘 김성동 후보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국힘 36.9, 더불어민주연합 28.2,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3.4%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정하게 어떻게 분산될지를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현재는 봐서는 예를 들어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 일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하는 그 끓는 용암이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것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은 적어도 기존보다 더 낮아지는 지는 않지 않겠나. 60%까지 갈까요? 저는 더 낮아지지는 않는 선에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심판의 용암이라고 할 수 있어 전체적인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현재 조국 혁신당이 진영 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오랜 시간 누적된 마음이 결정한 일입니다. 그 마음이 틀렸다, 그 마음은 잘못됐다는 그런 비판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네거티브는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선거 한 달을 앞둔 지금 그 마음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심판의 플러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10단 채널은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